현역가왕 박서진 결승전 2라운드 장구의 신박서진, 김준수, 재하, 진혜성, 김경민, 노지훈, 강문경. 가수 박서진이 제2대 현역가왕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25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분 최종회에서는 결승 2차전이 치러졌다. 결승 2차전에 진출한 가수는 모두 10명이었다. 0번 한희부터 1번 신유, 2번 김수찬, 3번 박서진, 4번 진혜성, 5번 김준수, 6번 최수호, 7번 강문경, 8번 신승태, 9번 해녹 순으로 무대에 올랐다. 결승전 총점은 5,000점으로 현장 투표 44%, 12차전 합산. 대국민 응원 투표 10%, 뒤등부터 차등 배점. 신곡 음원 6%, 뒤등부터 차등 배점. 실시간 문자 투표 40%, 뒤등부터 비율 환산 배점 등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최종 1위는 박서진이 차지했다. 박서진은 5,000점 만점 중 4,574점을 획득. 현역가왕 벨트를 받았다. 박서진은 정말 우승할 줄 몰라 소감을 준비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서 우승할 수 있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운 날씨에 응원해준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이 모습을 하늘에 있는 형들이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다. 더 열심히 노래하겠다고 다짐했다. 2위는 진혜성이 차지했다. 그 다음은 3위 해녹, 4위 신승태, 5위 김준수, 6위 최수호, 7위 강문경, 8위 환희, 9위 김수찬, 신유 순이다. 톱7에 선정된 가수 7명은 올해 한일수교 60주년 대기획으로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진출한다. 아쉽게 톱7에 들지 못한 신유는 현역가왕 2분에 출연해 욕심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선택에 부끄러울 것 없이 임했다고 말했다. 이 가족 위한 노래로 감동, 2대 현역가왕은 박서진. 현역가왕 2분의 참가 가수들이 마지막 무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공연을 펼쳤다. 2대 현역가왕에 등극한 장구의 신 박서진은 오래전 사별한 친형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보였고 2위에 오른 진혜성은 자신을 길러준 외할머니에게 헌정하는 사모곡을 불렀다. 25일 방영된 MBN 개국 30주년 특별기획 현역가왕 2분의 최종 결승 무대는 자신의 인생을 담은 노래로 경연을 펼치는 현역의 노래로 진행됐다. 이미리의 흥타령을 선곡한 박서진은 장구의 신답게 낭낭한 가창에 신명난 장구 연주를 곁들이며 공연장을 흥으로 가득 채웠다. 간주 중에는 꽹과리, 징, 북, 장구를 치는 풍물패 사인과 신들린 합주를 선보였고 장구채를 내려놓고 지게 바로 대한민국 흥타령이라고 샤우팅을 할 때는 관객과 연예인 판정단이 환호하며 자지러질 정도였다. 공연의 끝에는 사자타를 쓴 연희꾼들이 등장해 웅장한 퍼포먼스로 놀이판을 마무리했다. 정말 잘 놀았고 감동을 최고로 잘 전달해줬다. 윤명선 작곡가는 호평을 받은 박서진은 현장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실시간 문자 투표 등의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에서 4,574점을 기록하며 2대 현역가왕에 올랐다. 1대 현역가왕 전유진으로부터 챔피언 벨트를 건네받은 박서진은 이 모습을 하늘에 있는 형들이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국민 여러분이 선택해줘서 우승할 수 있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서진은 과거 방송에서 큰형이 가남으로 작은형은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박서진과 함께 2025 한일가왕전에 출전할 톱7 가수는 진혜성 3,969.95점, 해녹 3,648.76점, 신승태 3,508.82점,
김준수 3461.37점. 최수호 3379.53점. 강문경 3316.53점 등으로 결정됐다. 8에서 12인 환희 3150.11점. 김수찬 3058.72점. 신유 2779.54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최종전에 임한 다른 가수들 역시 가족들을 위한 무대를 선보였다. 경연전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 댁에 방문해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하고 온 진혜성은 나훈아의 무심세월을 선곡했다. 세월이 흐르지 않아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곁에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른 노래였다. 진혜성은 경연을 마친 뒤 굵은 눈물방울을 보였고 그의 효심을 느낀 관객들도 눈물을 흘리며 갈채를 보냈다. 우리 손자 성공하는 거 봐야 하는데 라며 눈물을 보였던 외할머니는 경연 몇 주 뒤 세상을 떠났다. 현역가왕 2분 최종회는 할머니의 소원대로 대한민국 대표 가수로 성장한 진혜성이 빈소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긴 호흡으로 조명했다. 전국 시청률 8%로 출발한 현역가왕 2분은 최종회에서 최고 시청률 15.1%, 전국 시청률 13.9%를 찍으며 다시 한번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12주 연속 동시간대 전 채널 1위, 화요일 전 채널 예능 1위였다. 3. 서울대 지리학과 나왔다더니 유명 여배우. 학교만 20년 다녔다. 대학교로 3차가 홈즈. 27일 목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 연출 정다희, 김문섭, 소인지, 허자윤, 김완철 디하. 홈즈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의 자취방 임장 특집으로 서울대 편을 진행한다. 이날 방송은 새 학기 특집으로 자취방의 성지, 관악구를 임장한다. 이번 임장에는 서울대 출신 배우 김실록과 양세형, 양세찬이 관악산의 전기가 흐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 서울대학교로 출격한다. 본격적인 임장에 앞서 스튜디오에 등장한 김실록은 MBC 예능을 탐색하러 왔습니다. 배우 김실록입니다. 라며 출연 소감을 밝힌다. 남다른 포스를 풍기는 김실록을 향해 홈즈 코디들은 너무 만나보고 싶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과 지옥을 잘 봤다. 이며 팬심을 드러낸다. 박나래는 김실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대학교로 3차를 갔다 고 소개하자 김실록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 연극영화과 대학원과 한예종 연극원에 들어갔다고 밝힌다. 양세형이 저도 초중고등학교까지 3차 다녔어요 라고 말하자 저는 유치원까지 학교만 20년 넘게 다녔어요 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김실록은 드라마 속 속사포 대사를 외우는 노하우가 있냐는 질문에 몸을 이용해서 외우는 편이다. 대본에 맞춰 동작도 함께 외운다. 고 말한 뒤 서재와 공부방보다는 약간의 소음이 있는 거실과 카페에서 공부가 더 잘 된다고 말한다. 최근 MBC 금토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에 출연 중인 김실록은 새 드라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다. 시청률 공약을 묻는 질문에 김실록은 시청률 10%가 넘는다면 배우 서강준과 함께 홈즈 출연에 노력해보겠다고 말하자 박나래와 김숙이 크게 환호했다는 후문이다. 김실록은 양세형, 양세찬과 함께 일명샷 조형물이 보이는 서울대학교 정문의 오프닝을 진행한다. 양세찬은 너무 영광이다. 동두천에서 샷까지 진출했으면 성공한 거다. 라고 소감을 말한다. 양세형 역시 저랑 양세찬 씨 수능 점수를 합쳐도 여기 못 들어온다. 4년제도 힘들다.
제 수능 점수가 400점 만점에 88점이었다. 라고 밝힌다. 양세형의 느닷없는 수능 점수 고백에 스튜디오가 들썩이자 홈즈 코디들은 각자의 수능 점수를 공개한다. 박나래가 160점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우재는 500점 만점에 420점이었다 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4. 전남편. 서희원 명의로 거액 빌려 저택 사 매달 2억 서희원이 갚아 폭로 나왔다. 과거 방송인 하리수의 중국어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진효지 천샤오즈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왕소비가 서희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고급 주택을 구매했고 지금까지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진효지는 어떤 사람들은 서희원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이런 말을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런 것에 의지해 주의를 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이 말은 오로지 제 내면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희원과 저는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특정한 일에 대해 비공개로 소통했다. 우리는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했지만 난 그녀에게 외부에 우리의 친분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왜냐면 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내게는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진효지는 모든 사람들은 왕소비가 서희원에게 저택을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을 구매한 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왕소비는 본토, 중국, 사람이고 대출 한도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서희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매달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은 약 100만 위안, 1억 9,708만 원이었지만 왕소비는 갚지 않고 서희원이 모든 상환을 책임졌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은 긴 투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의아한 점은 왕소비가 서희원의 돈을 써서 호텔에 투자했지만 나중에는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았고 때로는 호텔 자금을 다른 곳에 써서 많은 직원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왕소비는 본토에서 자신이 8,000명 이상의 직원을 돌본다고 강조해왔다라며 호텔은 매각을 시도했지만 많은 매수자가 내부 재정 상황이 혼란하다는 것을 알게 돼 포기했다. 호텔은 매각되지 못했고 호텔 운영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글을 썼다. 다만 일부에서는 진효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진효지는 하리수의 중국 관련 발언을 왜곡했다는 혐의로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다. 중국에서는 서희원의 유산이 약 6억 위안, 약 1,200억 원에 이른다는 설도 나왔다. 전 남편 왕소비가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이들의 친권을 가지고 있어 유산을 일정 부분 상속받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구준엽은 희원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 모든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라고 밝혔고 서희원의 모친은 정의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전쟁터에 나가려는 나를 응원해달라라고 왕소비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서희원은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하던 중 독감 합병증으로 지난 2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초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에서는 폐렴이 아닌 폐혈증이 쌓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고 서희원의 유해는 자택의 임시 안치 중으로
구준엽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